시초가가 얼마였죠? 2억 2천만 원이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순수익이 얼마였죠? 와, 진짜. 나는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러고 설마 되겠냐라는 반응이었는데. 지금 비행기 소리 들리세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비행기 소리가 많이 들리고 주변에 지하철역이 없는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는 저희 수강생분이 낙찰받은 빌라가 바로 여기 있어서 나왔습니다. 오늘 만나볼 수강생은 3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시작하셨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투자금을 최소화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순수익은 도대체 얼마나 버셨는지에 대해서 저희 수강생분에게 직접 여쭤볼 예정입니다. 명도 겁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집들은 명도가 따로 필요 없다라는 걸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집이 매매 계약서를 쓰고 나서도 잔금을 받기까지 좀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은 단기 임대를 맞추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풀로 맞추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단기 임대를 맞출 수 있었는지까지 노하우 샅샅이 여쭤볼 예정이니까요. 같이 수강생 만나보러 가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40대 직장인 초등학생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날 줄 몰랐는데 정말 이렇게 진짜로 이루어지니까 너무 신기하고 너무 뿌듯하고 좋습니다. 저희가 이 집 낙찰 받자마자 네. 부동산에 연락을 했을 때 매수자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실제로는 조금 기간이 걸렸단 말이죠. 맞아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여기 임장 조사할 때 전화 걸었던 부동산에서 여기 매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그 금액대 생각하고 입찰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받고 나서 또 연락을 드렸더니 그분 계속 대기하고 있다고, 빨리 잔금 납부하고 빨리 좀 문을 열어서 보여달라고 계속 재촉을 하셨어요. 그분 또 직접 들어와서 사실 건 아니고 약간의 갭투자라 그럴까? 좀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자기가 들어올 생각이시라고 해서 전세입자도 맞춰져 있다고 했는데, 부동산에서 또 이제 여름철 비수기가 그치면서 전세입자가 좀 늦게 구해지는 바람에 이제서야 이제 매매 계약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랑 지금 매도 계약서를 맞아요. 네네. 거네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집을 낙찰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빌라는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위치한 빌라고요. 대지권은 5.884평입니다. 건물 면적은 그래서 9.9평으로 되어 있고 10평이 안 되는데도 방이 3개나 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2억 500만 원의 감정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 번 유찰이 돼서 최저가가 1억 6,4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때 입찰을 하셔가지고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우선 권리 분석을 확인해 보면 임차인이 있었던 물건인데요. 말소 기준일이 2021년 6월 4일이고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자가 2020년 4월 9일이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물건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임차권이 등록되어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사항을 보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한다 라는 물건으로 허그 인수 조건 변경 물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인데 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포기함으로써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권리상 하자가 없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순수익 도대체 얼마 났냐라는 걸 건데요. 그래서 순수익 얼마 났는지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감정평가 금액은 2억 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낙찰가가 얼마였죠? 1억 8,010만 원이요. 네. 이위 금액이 얼마였죠? 1억 8,007만 원이요. 그러면 3만 원 차이로 네, 맞아요. 1위를 했습니다. 3만 원 차이로. 그때 어떠셨어요? 제가 잘못 들었나 했어요. 3만 원 차이로 정말 1등이 됐더라고요. 그분 표정 한번 보셨나요? 근데 그게 그 주택보증보험공사가 그렇게 써서 냈어요. 그러면 2위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던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허그 물건을 거기서 많이 받아가는 그런 게 아니었어서 잘못 들었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거기서 입찰했고 제가 1등으로 3만 원 차이로 받았어요. 예. 그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3만 원 차이로 이기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대출금은 얼마를 받으셨어요? 그 경락장금 대출로 해서 1억 2,300만 원을 받았고요. 신용대출해서 3천만 원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총 1억 5,300만 원 받으셨네요. 네. 그러면 실투자금은 얼마 드셨죠? 한 3천만 원 정도 든 것 같습니다. 네. 와, 3천만 원으로 이 수익을 보시다니요. 네.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대출 이자는 얼마 내셨어요? 250만 원. 250만 원 받으셨는데 단기 임대에 맞춰가지고 줄였다고 얘기 맞아요. 들었어요. 네. 얼마 줄이셨어요? 한 100만 원 정도 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낸 대출 이자는 150만 원 네.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단기 임대 맞추셨다고 했는데 네. 단기 임대는 며칠 주고 얼마 받고 이렇게 하셨나요? 제가 짐이 뭐 가구도 아무것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싸게 내놨어요. 일주일에 15만 원 내놨더니 이제 또 한참 정말 더웠잖아요, 여름에. 네. 그러니까 여름에는 하나도 안 나가더라고. 아.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다가 이제 9월쯤 되니까 이제 또 나가기 시작해서 총 한 10주 정도 나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총 몇 팀 받으셨어요? 2팀이요. 근데 한 팀이 좀 길게 계셨어요. 네. 그 집 리모델링 하신다고 4인 가족이신데 그분이 세탁기도 들고 오셔가지고 또 놓고 가셨어요. 새로 집에 가전 다 들이셨다고 아. 필요하면 쓰라고 그래서 네, 받아놨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단기 임대를 맞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에 근데 이자가 그냥 나가니까 아깝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래는 당장에 매매를 할 수 있을 줄 알고 이제 했는데 이게 좀 시일이 걸리다 보니까 이 이자를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판다멘트가 있다길래 한번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가구가 하나도 없는 집도 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집도 내놔도 되는구나 싶어서 저도 한번 올려봤죠. 올려봤는데 의외로 또 연락도 오고 계약도 돼서 너무 좀 신기했습니다. 네, 오히려 빈집을 찾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분들도 좀 필요한 가구들 가지고 와가지고 맞아요. 좀 지내셨던 거네요. 네네,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팀 어떤 팀이 들어왔었어요? 두 번째 팀이 그 리모델링 하시는 그 아. 장기였고 2주인가? 네, 계셨던 되게 짧게 계셨던 분인데 왜 들어오셨는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깔끔하게 살다 가셨어요. 그러면 단기 임대 노하우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취득세와 부대 비용을 다 합치니까 323만 원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네. 명도비는 얼마 들었죠? 명도비는 사실 든 게 없죠. 여기가 1년 넘게 비어져 있던 물건이라서 미납관리비 60만 원만 이제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명도비는 빵원. 네. 빵원이고 그러면 이게 허그 인수 조건 변경 물건 있잖아요. 네. 이런 물건을 명도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명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잔금 납부를 다 하고 보증보험공사 그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저 잔금 납부 다 했다 했더니 이메일로 여기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아, 이메일로? 네, 이메일로. 제가 문자나 전화를 줄 줄 알았는데 이메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오전에 납부를 하고 네. 오후 반차를 내고 이 집에 혼자 와서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문 여실 때 좀 어떠셨어요? 너무 떨렸죠. 그죠? 안에 사람 혹시 있을 안에 거 뭐가 같고. 있을까봐 맞아. 너무너무 떨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혼자 오실 생각을 하셨지? 저도 겁나서 처음 문 열 때는 혼자 오는 거 좀 겁나긴 하거든요. 저 근데 그 시간 저 반차 내고 오느라고 누구를 뭐 부탁할 사람도 없고 하도 부동산에서 재촉도 하고 그래서 네네. 빨리 문을 열어야지 하고 그냥 혼자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납관리비는 60만 원 네. 들어가셨고 관리비 중에서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전유부가 있고 공유부가 있는데 아파트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합쳐진 금액이 미납관리비로 우리 보고 납부해라 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금액은 공유 부분만 낙찰자가 네. 인수를 하면 돼요.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또 다릅니다. 아. 왜냐면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공과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미납관리비 자체가 전체 다 공유 부분이다 네, 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관리하는 업체에 전화를 해서 미납관리비 얼마냐 라고 여쭤보시면 되고 그 금액이 60만 원이었다 라는 네. 말씀인 거죠. 사실 1층에 크게 붙어 있었어요. 문학관리비 60만 원 이렇게 붙어 있어서 네. 안 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냈습니다. 그러면 임장 오셨을 때도 그 문구를 보셨었나요? 이게 사실 제가 그때 너무 간 크게 했는데 사실 와보지 못하고 전화만 막 돌려서 네. 네, 입찰을 했어요. 제가 정말 간도 컸죠. 진짜 그런 거 치고 엄청 운 좋게 네, 풀렸네요. 그건 그래요. 네. 근데 임장은 진짜 꼭 가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임장은 진짜 네.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임장 안 가보시고 나서 막 미납관리비 확인도 안 하고 낙찰 받으시고 하신 분들이 계신데 미납관리비가 진짜 생각보다 엄청 많을 수도 있거든요. 막 설마 막 1,000만 원 넘겠어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1,0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인테리어비를 따져볼 건데 어디 인테리어 하셨어요? 인테리어는 부분 도배
구매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1년 넘게 삶이 안 살았다 보니까 이제 인터폰 초인종 저런 게 고장 났어서 네네. 저런 거 고치는 데도 한 아. 15만 원 들고 수도꼭지가 화장실에 거가 똑똑똑 떨어지고 있었어요. 네. 물이. 그래서 그런 거 고치고 도배는 그럼 저희가 보이는 여기만 딱 하신 거죠? 거실 부분? 거실이랑 방의 일부 부분 네, 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깨끗하다고 음. 다 할 필요 없을 것 같다고. 그럼 도배만 하는데 얼마 드셨어요? 38만 원? 그래서 인테리어비는 총 얼마 드셨어요? 이것저것 다 해서 8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561만 원이고요. 그리고 중개수수료비는 130만 원. 네, 130. 들었어요. 그래서 총 들어간 비용은 4,014만 원인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시작할 때 필요한 금액은 나중에 매도를 한 이후에 들어가는 양도세랑 중개수수료비를 제외한 금액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양도세랑 중개수수료비를 제외한 금액은 3,323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도가가 얼마였죠? 2억 2천만 원이었어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1억 8천만 원에 낙찰 받으시고 2억 2천만 원에 바로 매도를 하시고, 그래서 시세 차익이 3,990만 원이에요. 뭐 세금이나 기타 비용들 들어간 비용들 합쳐 보니까 1,304만 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순수익이 얼마였죠? 2,686만 원. 와 진짜 그러면 총 이 한 사이클을 돌리는데 네. 기간은 얼마나 걸리셨죠? 잔금 납부하고 4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원래라면 진짜 한 달 만에 다 바로 할 수 맞아요. 있었는데 그죠? 좀 뭔가 어그러지면서 이렇게 네. 4개월 됐는데 네. 그래도 4개월도 엄청나게 좀 잘 빠르게 하시는 편이에요. 그렇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집을 정말 사고 싶어 하시던 분도 사신 거고 네. 여기 전세 들어오시는 분도 너무 이 집이 마음에 들어서 아, 들어오신대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거는 좋게 된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아, 네. 너무 좋네요. 네. 그래도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 들어오시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이 3,990만 원이고 순수익이 2,686만 원입니다. 실제 필요한 투자 금액에서 순수익의 비율을 따져보니까 무려 수익률이 80%가 넘었어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계산은 따로 안 해보셨죠? 예. 아,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어요. 네네. 80%면 진짜 경매 아니고서야 그것도 그쵸. 네 빌라 낙찰 아니고서야 네. 이렇게 큰 수익률을 맛보기엔 진짜 어렵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다들 빌라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이번에 경매 처음 낙찰 받으신 건데 네. 어떻게 빌라 딱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첫 번째 해보려고 했던 거는 아파트였고 그거는 인천에 있는 거였는데 한번 갔는데 너무너무 사람이 많고 경쟁자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19명이 그 물건을 하려고 해서 제가 3등으로 떨어졌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1등으로 쓰신 분 금액을 계산해봐도 수익이 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네. 아, 저렇게 경쟁률이 치열한 거를 높게 받아가서 수익이 안 나는 것보다는 좀 떨어지게 뭐 그냥 빌라를 하고 좀 너무 메인이 아닌 지역을 하고 약간 역세권이 아닌 지역을 하면 그래서 좀 경쟁률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찾아보다가 여기를 찾게 됐어요. 그러면 이 집이 지금 지하철역과도 멀고 이렇게 네. 비행기 소리도 많이 들리고 네, 하는데 네. 여기를 입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뭐가 있으신가요? 일단 평수가 작은데 방이 3개고 그다음에 10년 이내 이제 준신축에 네. 들어가고 네. 바로 걸어서 길은 건너야 되는데 한 5분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고 또 이쪽에 도서관도 있고 공원도 있고 그래서 좀 시끄럽긴 한데 또 의외로 그런 면들 좋은 면들이 많아서 실수요자 수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입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도 있는 아, 거. 예, 맞아요. 바로 1분 거리에 있어요. 그 처음에 저한테 얘기해 주셨을 때 이 집 그래도 지하철역이랑 먼데 네. 버스 정류장이랑 엄청 가까워서 맞아요. 입찰을 해보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네, 해주셨단 네, 네.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원래는 이 집을 입찰을 안 하려고 하셨어요. 그죠? 다른 집 입찰하려고 하셨었잖아요. 그러다가 이 집을 발견하고 아, 맞아요. 제가 그 이주임님 수업 듣고 저희 스터디 분들하고 공부를 하다가 조장님이 선택하신 온수역에 완전히 가까운 쪽에 빌라를 괜찮아서 그걸 해보고 싶긴 했는데 혹시 조장님이 또 하시면 저랑 겹쳐서 제가 돼버리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남부지방법원 거를 또 찾아보다가 네. 얘가 보여서 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물건이랑 이 물건이랑 입찰일은 똑같은 거예요? 예, 같은 날이었어요. 같은 날에 남부지방법원이었는데 그 물건은 역시나 한 10명인가? 이제 경쟁자들이 많이 붙었더라고요. 이 물건은 몇 명 입찰하셨어요?
3명. 3명 중에 저랑 득도지 물건사 그리고 한 분 어떤 분하고. 네. 그것도 전략인 것 같아요. 그 같은 매각길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도 제일 인기 있는 물건은 좀 포기를 해버리고 입지 같은 것들 따져보고 이등 물건에 입찰을 해보는 것도 좀 전략일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런 날도 있었어요. 제가 법원에 갔었는데 이 물건에 진짜 많이 몰리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날 오신 분들이 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전략을 생각을 하고 오셨나 봐요. 그 좋아 보이는 물건에 입찰을 거의 안 하시고 좀 떨어지는 물건에 입찰을 더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면 경매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고 직장 다닌 지가 20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회사에만 목매서 살아야 되나. 이제 좀 나이도 들고 언제까지 다닐지도 모르겠고 정년까지 다니기도 사실 싫고 그래서 이렇게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작년서부터 하게 됐고 그러면서 뭐 자기계발서라든가 이런 책도 많이 읽고 이런 경매 쪽도 유튜브를 또 그때 처음 보게 됐어요. 그래서 뭐 돌려보다가 이주임님이 딱 나오셨는데 되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되게 친근하고 사투리도 그래서 자꾸 보게 되다가 갑자기 그 오프라인 강의를 오픈하신다는 그 공지를 보고 그때 아마 밤 한 12시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정말 즉흥적으로 신청을 하고 나도 이분 좀 터닝 포인트로 좀 잡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정말 즉흥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신다고 하셨을 때 주변에 좀 반대 같은 건 없으셨어요? 주변에서는 다들 그렇죠. 이제 경매한다고 하면은 그거 이제 너무 레드오션인데 그거 되겠냐? 먹을 게 있냐? 굳이 그런 걸 왜 하냐? 뭐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죠. 그래서 남편분은 뭐라 하셨어요? 남편분은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러고 설마 되겠냐라는 반응이었는데 막상 되고 이러니까 청소도 같이 와서 해주고 적극적으로 해주더라고요. 좀 있으면 잔금 받으시니까 그거 받으시는 거 보면 엄청 좋아하시겠네요. 그쵸, 그러겠죠. 그러면 제 유튜브 먼저 발견을 하셨다 했는데 오프라인 강의를 직접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차이점은 어떤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좀 더 세밀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알려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그 주말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열심히 몇 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를 하시는 게 너무 되게 충격으로 다가왔고 저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자극도 많이 받았고 또 스터디 좋아하는 분들도 이렇게 구성이 되면서 그분들의 노하우 뭐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자극 받은 게 제일 컸고요. 수업 끝나고 또 전 톡으로 이제 이주님께 여러 가지를 여쭤볼 수가 있어서 그게 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물건을 발견해서 이제 입찰을 얼마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할 때도 이주님께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주님이 2억 2천에 매도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 입찰가를 조금 더 높여서 쓰는 게 어떻겠냐고. 그러면 낙찰될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 그래서 그 가이드를 주셔서 제가 원래 1억 7천 후반대를 쓰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1억 8천 10만 원으로 올려서 쓴 거예요. 그래서 주택도시공중공사를 이길 수 있었네요. 맞아요. 그럼 스터디 분들이랑은 모여서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세요? 초반에 각자 이렇게 괜찮은 물건들을 찾아오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뭐 인장도 같이 가고 하니까 나는 하나를 찾아갔는데 5명, 6명이니까 6개 물건 괜찮은 게 모여지고 그중에서 또 괜찮은 거 혹시 임장도 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동산 들어가 보기도 되게 뻘쭘하고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또 그런 분들하고 같이 다니니까 뭐 들어가서 물어볼 만하고 좀 경험도 쌓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 같은 조원분들이 엄청 좀 애살 있고 이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더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애살? 이게 사투리구나. 꼼꼼하고 이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예. 저희 조장님이 아주 그죠. 꼼꼼하시고 많이 하시고. 처음에 낙찰받자마자 이 집을 사겠다라고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 있으셨는데 전세 세입자 구하는데 조금 텀이 있어서 잔금이 조금 생각보다 늦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빈집인 기간이 좀 늘어났어요. 그동안 단기 임대를 맞추셨는데 이 단기 임대를 맞추실 때 사이트는 3,3M2 하나만 사용을 하셨었어요? 네, 3,3M2 하나만 해봤어요. 3,3M2에 올리실 때 직접 올리셨나요? 네, 제가 올렸어요. 사진도 다 직접 찍으시고? 네. 그럼 어떤 식으로 올려야 된다라고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집이 깔끔해야 들어올 것 같아서 청소를 정말 열심히 했고요. 사진 따라서 또 보여지는 게 너무 달라지니까
또 광각으로도 이쁘게 또 찍고 해서 좀 밝게 환하게 편집해서 올리고 네 그런 작업을 좀 했습니다. 아, 그러면 아무것도 세팅을 안 하셨던 거네요? 딱 하나 냉장고는 하나 했어요. 냉장고. 아무리 그래도 냉장고는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네. 소형 냉장고 하나 쿠팡으로 사서 넣어놨다가 네. 얼마 전에 중고 당근에서 팔았습니다. 얼마에 팔으셨어요? 11만 원? 얼마에 사셨는데요? 20만 원 정도 줄 것 같아요. 그러면 9만 원 주고 쓰셨던 거네요? 그쵸. 네. 원래 당근으로 사서 당근으로 팔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계속 안 구해지다가 33M2도 이게 들어오겠어 이러다가 근데 갑자기 계약이 들어오니까 바로 당근을 찾아서 제가 하기가 그래서 그냥 쿠팡으로 배송을 시켰어요. 그러면 단기 임대를 맞추실 때 이거는 진짜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이 집이 방이 3개다 보니까 들어오신 분이 말씀하시는 게 의외로 방 3개짜리 아무것도 없는 집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이 리모델링 하는 기간은 막 6주, 8주 길게 걸리는데 그 동안에 가족들이 들어가서 살만한 집을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라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서 우리 집이 경쟁력이 있었구나. 방이 3개나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괜찮았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거는 좀 후회된다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사실 에어컨만 있었으면은 여름서부터 쪽쪽쪽 나갔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에어컨이 없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아쉬운데 근데 그렇다고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데 에어컨을 설치를 하자니 네.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냥 처음부터 에어컨을 설치하고 그냥 들어왔어도 괜찮았겠다라는 생각은 그러면 조금 더 요금도 올려서 받았을 거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비행기가 지나가는 그 경로에 있는 데라서 비행기 소음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조금만 더 미리 신청을 했으면 여기가 에어컨을 설치를 해준대요. 공항공사인가 어디서 비행기 소음 때문에 사람들이 문을 닫고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혜택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늦게 알아서 네. 신청 기간 그게 안 돼서 좀 그랬죠. 그러면은 자기가 낙찰 받은 집이 위에 비행기가 자주 다닌다 하시는 분들은 에어컨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인테리어 하신 부분 도배 네. 이쪽 세면은 도배. 다 하신 거죠? 네. 하시고 이 인터폰이 고장나 있어서 아예 새 걸로 바꾸신 거예요? 안에 부품을 바꿨어요. 부품 바꾸고 네. 이거는 예전에 있던 거고 네네네. 껍데기는 네. 그리고 방충망 네, 방충망을 이 방충망을 바꾼 건데요. 네. 원래 이 방충망을 바꾸려는 게 아니고 네. 저쪽 방에 있는 걸 바꿔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사장님이 착각을 하시고 요걸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서비스로 해주신 게 돼서 두 군데 방충망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가 좀 그래도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막혀 있는 그런 느낌은 안 들긴 하네요. 네네. 2층인데도 그렇게 막 낮다라고 생각도 안 듭니다. 저녁 되면은 그래도 아파트 불빛 때문에 좀 예뻐 보일 것 같은데요? 예. 저녁에 있어본 적은 없어서. 그러면 여기 벽은 그대로인가요? 네, 그대로예요. 그럼 진짜 깔끔하게 잘 쓰셨다. 전에 네, 집이 되게 전문자분이. 깨끗했어요. 근데 제가 문을 따고 들어왔을 때 네. 1년 넘게 사람이 안 살았다 보니까 네. 생각보다 죽어있는 벌레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바퀴벌레는 당연히 없었어요. 네. 다행히 없었고 네. 날파리랑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막 치우느라 네. 그러면 진짜 제일 중요하게 좀 중점적으로 보신 게 청소였었죠. 그쵸, 청소 무조건 깔끔해야 된다. 무조건 이렇게 사람이 구경하러 왔을 때 무조건 네. 깔끔해야 된다. 네네. 지금은 다 치웠는데 네. 원래 슬리퍼랑 그 디퓨저랑 이런 거 다 갖다 놨었어요. 네네. 그 기본인 것 같아요, 요새. 네, 다 갖다 놨었어요. 그럼 여기가 원래 방충망을 바꿔달라라고 말씀드렸던 맞아요. 곳이네요. 여기 또 텀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실외기 놔두고 할 수 있는 공간인가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옆에 건물이 있다 보니까 사생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름지도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 쪽 가볼까요? 비행기 소리가 엄청 잘 들리네요. 문을 열자마자. 여기도 벽지 그냥 그대로 온 거죠? 네, 그대로예요. 그럼 새로 전세 들어오시는 분도 그냥 그대로 쓰시네요? 그대로 쓰신. 네. 남자 혼자 사시는 분인데 네, 아, 그런 그러시구나. 여기는 좀 작은 창문 있고 여기도 다 방충망도 따로 다 있고 이 방이 진짜 이렇게 뚫려 있는 곳이라 가지고 좀 시원해 보이네요. 그렇죠. 생각보다 문을 다 열면 네, 네. 환기도 잘 되고 네, 네, 괜찮아요. 네. 그럼 옆에 방 한번 보러 갈까요? 이 방은 좀 작다, 그죠? 네, 좀 작아요.
원래는 그냥 아이방 아니면은 뭐 드레스룸 같이 써야 되는 방인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몰빵. 네. 베란다도 있고 네. 여기 안에 세탁기가 있고 이 세탁기가 놔두고 가신 세탁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냥 놔두고 간다 하면 좀 골치 아플 수도 있는데 네, 뭐. 새로 들어오시는 분도 또 쓰시겠다고 쓰신다고 하고 상태도 하니까. 나빠 보이지 않고 그래서. 보일러도 새로 안 바꾸신 거죠? 네. 화장실에서 수리한 건 어떤 거 있으세요? 아, 네. 딴 건 없고 요 수도꼭지가 살짝 똑똑똑똑 새고 있었어서 아. 그것만 교체를 했습니다. 그것만 하는 데는 얼마 드셨어요? 7만 원? 7만 원? 같아요. 예. 생각보다 좀 많이 들었는데 7만 원이에요? 너무 비싸겠네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여기 코너장 좀 특이하네요. 네, 코너장이 있어요. 이런 건 잘 없긴 한데 아, 그죠? 거의 대부분 여기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쪽으로 했잖아요. 네. 거울이 2개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볼 건데 경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저질러야 되는 것 같아요. 좀 실행을 안 하고 스터디실 분도 이렇게 계속 공부만 하시고 그냥 물건만 계속 보시고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냥 질러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실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또 이주인님 같은 분 계시니까 또 안전한지 뭐 이렇게 괜찮은지 또 여쭤볼 수 있으니까 그게 네. 안전장치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여쭤보고 배우고 그다음에 바로 실행을 하시면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낙찰은 받을 수 있어요. 그냥 높게 쓰면 되니까. 네네. 근데 어떻게 안전한 물건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물건이 수익이 날 수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정도 자기가 기초를 좀 쌓았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성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럼 직장 생활을 20년 동안 해보셨잖아요. 네. 직장 생활 하신 거랑 이 경매하는 낙찰 받으신 거랑 이 차이점이 있으신가요? 훨씬 경매가 손쉽죠. 네네. 직장은 정말 이게 월급값이라 그래서 정말 계속 바쁘게 일을 하고 막 전 또 일이 협상하고 딜하고 이런 게 또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막 하다가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낙찰 받고 그 손님 있으면 팔고 네. 뭐 청소 한번 깨끗하게 하러 오고 해놓고. 네. 맞아요. 그런데 거의 뭐 연봉만큼 벌어가니까 네. 그래서 추천해드리고 싶으신가요? 네, 저는 되게 좋은 기회고 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용기 내서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수강생분이 추가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세요. 그런데 저도 극히 공감하는 말이기 때문에 같이 외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무조건 실행하세요.